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조 숙종 때의 일이다. 한양 근교 산기슭의 오두막집에 한 젊은 과부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대성, 둘째는 대호라고 불렸다. 대성의 어머니는 바느질 품을 팔아 근근히 어려운 살림을 꾸리면서도 두 아들을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어느 날 아침을 먹은 대성이 서당에 가지 않고 쌀이문 밖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었다. 부뚜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다. 예, 대성아, 왜 서당에 가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나 대성은 잔뜩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저 녀석이 왜 저래? 혹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울화가 치밀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목청을 높였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애미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러지 않았더냐? 어머니는 홧김에 부지깽이로 대성의 엉덩이를 때렸다. 대성은 매를 피하지도 않고 묵묵히 맞았다.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지도 않았다. 얘가 정말 왜 이래? 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대성의 태도가 이상했다. 눈에 띄게 표정이 어두웠고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만 하더라도 그렇다. 평소에는 어둑새벽에 일어나 마당과 주변 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다 물동이에 가득 채워놓고서야 새벽 공부를 하는 아이였다. 또 아침을 먹은 다음에는 재빨리 글방에 갈 채비를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을 모두 생략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자꾸만 꾸물거렸기 때문에 2번이나 재촉을 했다. 네가 아무리 어려도 아버지가 안 계신 네 처지를 생각해서 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는 언성을 누그러뜨리고 아들의 안색을 살폈다. 어머니, 제가 공부가 싫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성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이에 주춤한 어머니는 문득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라 느꼈다. 그래서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곰살궂게 물었다. 그러면 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말을 해보아라. 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대성은 대답 대신 불현듯 울음을 터뜨렸다. 초롱초롱한 두 눈에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어내며 구슬프게 울었다. 울지 말고 까닭을 말해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도 잠겨들었다. 대성이 계속 울기만 하자 곁에 있던 동생 대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형이 가엾어요. 일전에 훈장님께서 천자문을 쏘으라는 과제를 냈는데 형은 종이를 사지 못하여 써가지 못했어요. 어제도 그런 과제를 냈는데 형은 또 종이가 없어 쓰지 못했어요.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아마 오늘은 더 많은 종아리를 맞을 것이 분명해요. 이 말을 들은 대성의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와 동시에 본물이 터져 나오듯이 눈물이 쏟아졌다. 대성아, 애미가 잘못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애미는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 내일은 바느질 삭이라도 꼭 얻어 종이를 사줄 테니 오늘은 그냥 가서 말씀을 잘 드려라. 어머니, 제가 괜히 걱정을 끼쳐드렸어요. 이젠 종아리를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아들의 대견한 말에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애미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희들의 뒷바라지는 꼭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염려 말고 글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학문을 닦고 빨리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대성의 이 말에 어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며 꾸짖듯이 말했다. 애미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학식과 덕망 있는 인품을 길러 나라에 충성하고 기울어진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 애미의 이 말을 명심하여라. 예, 어머니. 알았으면 어서 글방에 가거라. 하늘이 심상치 않으니 비가 쏟아지기 전에 어서. 대성의 어머니는 두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쌀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지자 잠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다. 괜시리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이들이 불쌍하고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여 설디설게 울었다. 후두득 후두득 하늘도 슬퍼하는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성 어머니는 재빨리 빨래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와 밀린 설거지를 했다. 바로 이때 누군가가 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보리동지 김첨지였다. 김첨지의 얼굴을 본 대성 어머니는 몸이 스스로 움츠러들었다. 애들은 벌써 글방에 갔구먼. 홀몸으로 어떻게 둘씩이나 글방에 보내요? 암튼 대성내는 대단하오. 김첨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봉당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다음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뻐끔거리기 시작했다. 아, 그놈의 비 시원하게 잘 온다. 봄비가 꼭 장맛비 같군 그래. 이런 봄비를 풍년을 부르는 비라 했던가. 이렇게 쓰잘데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꾸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성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못마땅한 기색으로 설거지만 분주하게 서둘러댔다. 여보게 대성이네. 김첨지의 말이 한없이 은근해졌다. 대성 어머니가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하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언제까지 홀로 살 참인가? 꽃처럼 젊은 나이에 이 고생을 하면서 말일세. 대성 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첨지의 검은 속셈은 불을 보듯 뻔했고 시답지 않은 수작을 붙이는데도 참는 것은 원수 같은 빚 때문이었다. 지난 겨울 둘째 대호가 몹시 아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김첨지에게 몇 냥의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빌미로 자꾸 드나드는 것이었다. 여보게 대성이네. 김첨지는 어느 틈에 부엌까지 들어와 있었다. 점잖은 양반께서 왜 이러세요? 대성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날카롭게 외쳤다. 그러지 말고. 김첨지는 굶주린 짐승처럼 눈빛에 광채를 바라며 한 걸음 접근했다. 대성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부뚜막에 있는 사발을 움켜쥐었다. 썩 물러나시오. 남녀가 유별한데 이게 무슨 추태요? 그러지 말고. 김첨지는 대성 어머니를 껴안으려고 했다. 그러자 대성 어머니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손에 든 사발로 김첨지의 머리를 후려쳤다. 에잇!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졌다. 어이쿠 대가리야! 김첨지는 얼굴을 감싸고 푹 앞으로 꼬꾸라졌다. 어머나! 대성 어머니는 제풀에 놀라 한 발짝 물러섰다.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김첨지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마가 깨진 모양으로 검붉은 피가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이년이 겁도 없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네. 김첨지의 목소리에는 역정이 서려 있었지만 묘하게 완곡한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대성 어머니는 적이 안심이 되었다. 죽거나 크게 다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역정풀이를 좀 당하면 되겠지? 대성 어머니는 이런 배심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기세 좋게 퍼붓고 있었다. 우리 대성이가 종아리를 맞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 대성 어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흘끔 김첨지를 내려다보았다. 어이구 이 피! 아이고 나 죽네! 김첨지는 부엌 바닥에 퍼질러 앉아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엄살은? 대성 어머니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남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사실 설거지할 그릇은 별로 없었지만 닦았던 그릇을 또 닦고 쓰지도 않았던 뚝배기를 몇 번이나 만지고 또 만졌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면서 김첨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사람을 이렇게 쳐? 대성이네도 그만하면 나의 고마움을 알 게 아냐. 홀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가엾게 여겨 내가 금싸라기 같은 돈을 빌려주고 몇 달이나 빚독촉을 안 하는 공도 몰라? 김첨지는 이렇게 공치사를 하며 넘성거렸다. 대성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닦았던 그릇이 닳도록 또 닦고만 있었다. 여보게 대성이네. 피차간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 내 말만 잘 들어주면 당장 팔자가 피어. 그러니... 시답자는 유혹의 말을 듣다 못한 대성어머니는 냅다 개순물을 김첨지의 얼굴에 끼얹었다. 에테테! 김첨지는 비 맞은 수탉골이 되어 대성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봤다. 찢어진 이마는 새파랗게 멍이 들어 통통 부어 있었고 구정물을 뒤집어 쓴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그따위 소리를 하려거든 썩 물러가시오! 대성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자 김첨지도 지지 않았다. 어째? 가라고? 그럼 어서 빚을 갚아. 빚만 받으면 이놈의 집구석 오라고 떡을 해놓고 빌어도 안 온다. 썩 내 돈 갚아. 이 뻔뻔스런 쌍꺼사. 김첨지는 삿대질을 하며 길길이 뛰었다. 욕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수모를 당한 봉풀이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해대고 있는 것이었다. 빚진 죄인이라고 했던가. 그만 기가 질리고 만 것은 대성어머니였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눈물을 참고 차갑게 말했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그만 가시오. 김첨지도 대성어머니의 냉정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일주일의 말미를 줄 테니 그때까지 꼭 갚으시오. 에이. 이렇게 쏘아붙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어정어정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얼마 후 쌀이문 밖이 시끌시끌해지며 잔뜩 화가 난 김첨지의 부인이 들어왔다. 이년이 남의 서방을 꼬여내다 못해 저 지경을 만들어?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셔요. 그러나 다 얘기할 것도 없이 김첨지의 부인은 대성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과부년이 우리 서방한테 접근해 돈 달라, 세간 수리해달라, 사람을 수시로 집으로 부르며 부려먹더니 오늘은 싫다는 사람을 붙잡고 방으로 끌어들이려다 제 뜻대로 안더니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들어놨네 그려. 좀 전에 집으로 돌아간 김첨지가 물골이 왜 그러냐 묻는 부인에게 거짓을 일러 바친 모양이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찾아온 김첨지 부인은 한참 동안이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며 대성어머니의 혼을 쏙 빠지게 한 후 돌아갔다.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지만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 거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다. 서슬퍼런 김첨지 부인의 기세에 고스란히 당한 대성어머니는 망연자실하였다. 몇 개 되지 않은 세간은 모두 이리저리 내팽개쳐져 있고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감사했다. 아직 아이들이 서당에서 돌아오지 않아 어미의 못난 꼴을 보여주지 않아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서 정리를 하자. 대성어머니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와! 그러나 대성어머니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봉당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처지가 가련했다. 혼자 산다고 별놈의 인간들이 다 찝쩍거렸고 그것을 이겨내다 보니 오늘 같은 일도 생기는 것이었다. 나쁜 사람. 대성어머니는 무심코 남편을 원망하며 억수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봉당마루 앞에 낙숫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면서 땅이 움푹움푹 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쇠가 무엇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소리에 정신이 팔려 어느덧 눈물을 그친 그녀였다.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자 자꾸 그쪽으로 귀가 가고 눈이 쏠렸다.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 대성어머니는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몇 군데 유심히 귀를 기울여 살펴보았다. 다른 곳은 모두 예사 땅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방문 바로 앞에서는 완연한 쇳소리가 났다. 쇳덩이가 묻혀있는 것이 아닐까? 대성어머니는 일 없이 그곳을 손가락 끝으로 우겼다. 그러자 긁으면 긁을수록 쇳소리는 좀 더 분명해졌다. 쇠붙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군. 이렇게 생각한 대성어머니는 호미를 가져와 그곳을 팠다. 한참을 파헤치니 큰 쇠뭉치 같은 것이 나타났다. 대체 뭘까?
큰 물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정하고 깊이 파보니 뜻밖에도 가마솥이 나왔다. 괴이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밀려들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어머, 이게 뭐야? 대성어머니의 두 눈이 달걀만큼이나 커졌다. 뜻밖에도 그 안에는 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먼저 놀랐다. 그 놀람이 너무 커서 몸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또 누가 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얼른 쌀이문을 굳게 닫고는 사방을 살피면서 다시 확인해 보았다. 분명한 은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대성어머니는 솥을 뒤집어 보았다. 와르르 쏟아지는 것은 모두 은이었다. 그것을 확인하자 갖가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다. 누가 갖다 묻어놓은 것은 아닐까? 아니야, 옛날부터 묻혀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귀한 은을 묻어놓고 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한참 동안 멀거니 궁리에 잠겼다. 가슴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늘이 도우심인가? 그녀는 장대 같은 비를 퍼붓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럴는지도 몰라.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를 하늘이 돕고 있는지도.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은을 팔면 좋게 몇만 냥은 될 것이고 그 돈이면 당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젠 지긋지긋한 가난은 끝이다. 우리 애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힐 수 있고 마음껏 공부도 시킬 수 있어. 또 돈 때문에 김첨지 같은 작자에게 업심여김과 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리라. 대성어머니는 은을 만지작거리며 흐뭇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흐뭇한 표정이 얼굴에서 싹 가셨다. 부자가 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른다. 정녕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가마솥을 파낸 구덩이에 도로 집어넣고 급히 묻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 이 집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여 그 일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대성과 대호는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의 머리가 어찌 이리 짧아진 것입니까? 나에게는 머리보다 더 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니 호들갑 떨 것 없다. 대성어머니는 머리를 자른 돈으로 김첨지에게 진 빚을 갚고 대성과 대호가 공부할 종이도 샀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여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이를 안고 흐느끼는 대성과 대호를 끌어안고 대성어머니도 하염없이 울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성어머니는 친정 오라버니에게 부탁해서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잔약한 여자의 힘으로 두 아들을 공부시키며 생계를 꾸려 나가자니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파묻은 은이 생각나서 미칠 것만 같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또 참았다.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대성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하여 아들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대체로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효성이 깊은 법이다. 대성과 대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효성을 다하면서 공부에도 정신을 쏟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대성 형제는 마침내 학업을 이룩하여 어엿한 선비로서 남들이 우러러 보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해 대성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었다. 대성 어머니는 친정 오라버니를 청하여 제사를 지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자 어린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지 못할까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행으로 두 아들이 훌륭히 성장하여 제 아버지의 뜻을 이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성어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지난날 땅속에 묻은 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의 오라버니였다.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왜 했단 말인고. 들어오는 복을 떨어도 유분수지. 끌끌. 그것을 파서 썼더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대성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오라버님. 재물이란 것은 항상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닌 재물에는 반드시 화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궁한 것을 알고 고생을 해보아야만 사는 것이 귀한 줄을 아는 법입니다. 사람이 빈곤한 데서 자라나야 뜻이 굳어지며 재물이란 얻기에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낭비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당시로 말하면 저 애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의식이 풍족해져서 편한 것을 몸에 익히면 공부에 힘을 쓰지 않겠기에 그 은을 덮어두고 급히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물이란 사람의 값을 빛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는 목표는 아닙니다. 또 웬만한 재물은 노력만 하면 두 손으로 벌 수 있는 것이니 그러한 횡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오라버니와 두 아들은 숙연해졌다. 대성과 대호는 어머니의 깊은 뜻과 인내심을 알고 그 후로는 한층 더 효성을 다하고 행실을 바르게 했다. 두 형제의 집안은 날로 창성했다. 그것을 본 원근의 사람들은 현명하고 어진 어머니의 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복의 안동댁 집에 있는가? 어째 오늘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가 싶어 와봤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오? 어린 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여보 마누라! 이 짓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시오? 물어! 아이고 김첨지 살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